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외과의 이성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브릭 웨비나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밀의학 구현을 위한 간암의 통합적 분자 A형 분류에 대한 발표입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우선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 정밀 종양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하고, 오늘 소개할 이제 연구 내용의 이제 선행 연구 그리고 본 연구를 차례대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로 트레이닝을 받았고, 간담체 외과라고 하는 임상 과목의 클리니컬 펠로우 임상 강사를 마치고 중개 연구와 그리고 기초 연구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5년 정도의 이제 전일제 기초 집중 연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MD 앤더슨 캔서 센터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어드밴스드 캔서 리서치를 하는 기관에서 포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오늘 발표드릴 이 주요한 연구 내용들의 이 핵심적인 연구들을 이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이제 외과 교수 겸 중개 연구를 또 같이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 연구의 핵심 키워드인 프리시전 메디슨, 프리시전 oncology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종양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TCGA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고, 또 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수행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TCGA 프로젝트, The Cancer Genome Atlas 프로젝트는 이제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그런 대규모 암 관련 정보 프로젝트였습니다. 총 33개의 암종을 대상으로 10개의 레어 캔서를 포함했고, 총 11,000명의 환자를 7개의 이제 오믹스 레이어로 이제 시퀀싱과 광범위한 데이터를 모은 그런 빅 프로젝트였었고요. 이 TCGA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 이 캔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TCGA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목표로 삼았던 브레이크드루 리서치, 즉 환자에게 실제 암의 어떤 실제적인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드루 리서치의 결과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질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암 자체가 갖고 있는 복잡 다단한 튜머 바이올로지의 이제 복잡성에 기인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CGA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된 후 미국은 이제 NIH 산하의 NCI를 이제 필두로 정밀 종양학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는 프리시전 메디슨 이니셔티브의 하위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4년도에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 정밀의학 이니셔티브를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엄청난 이제 그 정부 재원을 연구에 투자를 해서 이 정밀의학 분야의 이제 선도 그룹이 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기존의 스탠다드 이제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이 특정 질병의 이제 레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치료를 적용하는 그런 이제 현재까지의 이런 이제 치료 행태 혹은 치료 가이드라인을 환자 맞춤형 진단과 치료 방법으로 이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정밀의학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환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건강의 특징들, 그리고 분자 수준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링을 해야 거기에 맞는 환자들의 분류와 그리고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암 분야에 있어서도 이 정밀의학의 핵심적인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에서는 정밀의학 이니셔티브의 이제 하위 프로젝트로 캔서 문샷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돈 투자해서 암의 병태 생리와 분자적인 특징들을 모두 분해해서 실제 암 치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광범위한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굉장한 양의 이제 데이터들이 현재 쌓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TCGA 프로젝트가 이제 환자의 진단 당시 환자의 튜머 샘플과 그다음에 혈장 샘플을 이제 일회성으로 시퀀싱하고 데이터를 만들었던 데에 반해서 지금 이 캔서 문샷 프로젝트로 이제 시작이 된 다양한 이 튜머 이제 디사이퍼링 프로젝트들은 특히 휴먼 튜머 아트라스 네트워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암을 정말 정확하게 복잡다단한 암을 분해해 보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는 환자의 진단 당시부터 환자가 이제 병을 치료받으면서 병이 진행하거나 혹은 병이 이제 큐어가 되는 그런 각각의 과정들을 모두 샘플들을 타임 포인트별로 얻고 그 타임 포인트별로 얻은 이제 샘플들의 싱글셀 레벨의 시퀀싱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세부적인 임상 데이터들을 모두 수집해서 암이 갖고 있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바이올로지를 모두 이제 규명하겠다라는 그런 데이터 프로젝트가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부의 어떤 세금이 들어가는 과제이고 그러다 보니 모든 데이터들은 이 쿼터별로 이렇게 이제 퍼블릭에 릴리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TCGA 데이터도 이제 연구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버전별로 이제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이 H탐 프로젝트도 아마도 이제 2, 3년 이내에 아마 이제 초기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퍼블릭에 이제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일반 연구자의 이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복잡 다단한 바이올로지를 굉장히 인덱스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앞으로도 크게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밀 종양학의 이제 핵심적인 연구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의학이라고 함은 하나의 질병의 레이블을 가진 환자들을 몰레큘러 프로파일링 그리고 환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면역학적인 특징 그리고 임상병리 인자들을 모두 통합해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환자들의 분류를 시행하게 됩니다. 바로 컨센서스 서브타이핑이라고 하는 환자를 정확하게 클리니컬리 렐러번트한 인포메이션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분류가 된, 즉 비슷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를 갖고 있는 병태 생리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그룹별로 묶었을 때 각각의 그룹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이제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분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면이 있습니다. 리서치 레벨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퀀싱 스터디들을 우리가 진행하지만 실제 클리니컬 세팅에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이런 스터디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이죠. 따라서 우리가 연구 리서치 레벨에서 찾아낸 이런 컨센서스 서브타입의 이제 클리니컬리 액셔너블한 서로게이트 바이오마커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서브타입 스페시픽한 클리니컬리 액셔너블한 바이오마커를 찾는 것이 이 정밀 종양학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키워드이고요. 이렇게 환자들을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해서 임상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이렇게 나누어진 환자들에게 각각의 환자 특성별로 가장 옵티멀할 것으로 가장 이제 잘 들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트리트먼트 옵션을 제시하고 그 환자들을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 표준 치료라고 하는 단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실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환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치료의 기회를 잃는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환자들을 상당히 치료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정밀 종양학 연구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정밀 종양학 연구를 하기 위해선 핵심적으로 환자가 갖고 있는 분자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문이 바로 시스템즈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학문인데요. 우리
생명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부터 시작을 해서 생체 단계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피노타입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하이어라키와 다양한 레이어의 언더라이잉 바이올로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각각의 분자 수준 그리고 각각의 바이올로지의 이제 하이어라키별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잘 얻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데이터들은 보통 이제 내셔널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뭐 TCG를 시작을 해서 최근 또 진행이 되는 다양한 굉장히 많은 이런 대규모 시퀀싱 프로젝트들을 통해 우리가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얻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질병의 분류와 그리고 각 분류별 가장 핵심적인 어떤 치료 타겟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바이오마커들을 찾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 분석 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 툴을 통해서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의 어떤 아웃풋을 우리가 이제 클리니컬 리서치에 이제 적용하고 실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러한 시스템스 바이올로지에서 우리가 얻어낸 굉장히 광범위한 이제 빅 하이포테릭 데이터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런 학문적 이제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최근에 뭐 머신러닝을 필두로 뭐 딥러닝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석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 방법론이 이 실제 유전체 데이터와 그리고 오믹스 데이터의 통합 분석에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시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체 그리고 모든 생명의 이 복잡 다단한 생명 현상은 우리 분자 수준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뭐 DNA 레벨, RNA 레벨, 프로테인 레벨뿐만 아니라 에피지놈 레벨 상당히 다양한 복잡 다단한 레귤러토리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멀티오믹스 데이터들이 존재하고요. 그렇게 존재하는 다양한 레이어들의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소시에이션과 코설리티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매트릭스가 여러 레이어로 쌓였을 때, 여러 단계로 쌓였을 때 이 각각의 단계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더 나아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선 굉장히 광범위한 이 컴퓨팅 파워와 그리고 이제 로버스트한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 그리고 스태티스티컬한 모델링이 상당히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아우르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학문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생명과학 그리고 의과학의 이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의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더 공부를 하고 통계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는다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은 이렇게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학문 영역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 툴들을 활용을 하는 이런 연구들이 이 정밀 종양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연구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수행한 연구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 주제는 간암에서 이제 정밀 분자 I형의 분류인데요. 이 분류를 하기 전에 임상 의사로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실제 환자의 예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어그레시브한 바이올로지를 갖는 그런 서브 타입을 정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간암에서 이러한 어그레시브 서브 타입에 대한 어떤 이제 규명이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그룹에서 첫 번째 연구를 수행한 것은 바로 HCC 간암에서 가장 예후가 안 좋고 가장 어그레시브한 바이올로지를 갖는 그런 서브 타입을 먼저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선행 연구로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현존하고 있는 간암을 분류하는 다양한 이제 랜드마크 랜드마크 클래시피케이션들의 이제 기준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를 하듯이 이 컨센서스 몰레큘러 서브 타이핑을 이제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행 연구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간암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 간암은 우리 몸에 발생하는 암들 중에서 상당히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암 중에 대표적인 암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흔히는 이제 TNM 스테이징을 많이 쓰지만 간암에서는 이제 BCLC라고 하는 이제 클리니컬 스테이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스테이징에서 가장 메리 얼리 스테이지로 발견되는 환자군도 실제 장기 생존율은 4,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낮은 그런 이제 치료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지 않은 예후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제 경과를 보여주는 이 간암의 주요한 원인으로서 이 캔서 스템셀 티어리와 캔서 스템셀과 관련된 다양한 에비던스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캔서가 처음 시작될 때, 튜머가 처음 이니시에이션 할 때 관여한 세포를 우리가 이제 튜머 이니시에이션 셀 혹은 캔서 스템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세포들에서 다양한 이제 뮤테이션 프로파일들이 계속 에볼루션 하면서 복잡다단한 캔서 매스가 형성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여러 개의 캔서 셀들 중에 가장 테라피틱 레지스턴스를 갖고 가장 이제 암의 예후를 나쁘게 하는 이제 캔서 셀 하이어라키를 우리가 이제 캔서 스템셀이라고 임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캔서 스템셀을 실제 임상 샘플에서 환자의 암 조직에서 정량화하고 이러한 캔서 스템셀의 실제 예후적인 가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중개 연구들은 사실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렇게 캔서 스템셀의 특징을 갖는 환자 그룹을 우리가 셀렉션을 하고, 그렇게 셀렉션된 환자들에게 조금 더 차별화된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정하에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환자분들을 튜머 바이올로지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을 튜머 바이올로지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옳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프리시전 어떤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에비던스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건 캔서 스템셀을 정의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캔서 스템셀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제 우리 발생 단계에서 모든 장기와 이제 모든 인체 구조의 이제 시작점으로 보는 스템셀의 이제 특징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캔서 스템셀이라는 말이 붙었지요. 그래서 저희 그룹은 이제 HCC에서 간암에서 캔서 스템셀을 우리가 정의할 때 간의 발생 단계에서 간의 발생에 이제 가장 이제 이렇게 시작 단계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그 헤파릭 스템셀을 우리가 캔서 스템셀의 특징과 유사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캔서 스템셀의 특징을 우리가 규정하기 위해서 헤파릭 스템셀과 관련된 이제 데이터셋을 우리가 퍼블릭 리포지토리에서 얻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헤파릭 스템셀의 시그니처, 그리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헤파릭 스템셀과 거기보다 조금 더 분화가 진행이 된 프로제니터 셀과 관련된 시그니처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고, 이렇게 얻어낸 이 시그니처들을 다양한 거의 1000개 이상의 이제 HCC 클리니컬 샘플 그 코호트에다 적용을 해서 실제 예후적인 가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예후적인 가치가 과연 캔서 스템셀의 어떤 정량적인 스코어하고와 통계적인 어떤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관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다양한 언더라잉 바이올로지를 규명을 하는 그런 연구를 이제 선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한 캔서 스템셀 HCC에서 캔서 스템셀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했던 데이터셋은 사실 이제 캔서와 전혀 관련 없는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셋입니다. 2017년도에 네이처에 나온 리버의 발생, 즉 엠브리올로지와 관련된 이런 연구를 하는 이제 독일의 막스 플랑크 그룹에서 이제 생산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태아가 발생 10주 단계에서 리버에 버드가 생기고, 그러니까 리버가 이제 처음에 형태를 갖추고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이 발생 10주에 가장 리버의 헤파틱 스템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그 오톱시를 통해서 이제 그 태아의 이제
헤파틱 스템셀들을 이제 싱글셀 단위로 얻어낸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발생이 더 진행이 된 17윅 같은 경우에 거의 리버의 버드가 이제 리버의 다양한 여러 종류의 세포들로 분화해 나가는 헤파토사이트와 콜란저사이트로 분화가 되고 다양한 이제 리버의 펑션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단계인데요. 이제 이때 이제 보통 헤파틱 프로제니터 셀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 시기에 이제 싱글셀 시퀀싱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컨트롤로 이제 머추한 즉 어덜트의 이제 리버의 헤파토사이트의 싱글셀 데이터가 이제 요 논문의 데이터로 이제 있었고 이게 이제 또 퍼블릭 리포지토리에 공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특히 헤파틱 스템셀의 서브 타입이 이 테닉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였고 프로제니터 셀이 이제 17주에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실제 데이터로 우리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멘전 리덕션을 통해서 과연 클러스터링이 되는지를 봤을 때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디멘전 리덕션에서 그룹이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각의 클러스터는 이 우리가 스템셀, 프로제니터 셀, 그리고 어덜트 셀에서 특징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그런 몰레큘들의 발현 정도로서 잘 코릴레이션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스커버리 코호트를 기준으로 해서 스템셀 피처를 나타내는 이 테닉 피럴 헤파로사이트의 시그니처를 이제 우리가 익스트랙션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7윅의 프로제니터 셀의 바이올로지를 이제 내포하는 그런 이제 프로제니터 시그니처를 우리가 익스트랙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6, 7개의 클리니컬 HCC 샘플 코호트의 지노믹 프리딕션 툴이라는 것을 통해서 적용시켜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디스커버리 코호트에서 우리가 찾아낸 진 익스프레션 패턴을 완전히 독립적인 다른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에 비교를 해서 이제 점수화할 수 있습니다. 유사도를 0점에서 1점으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클리니컬 샘플들, 여기에 있는 각각의 점들이 다 클리니컬 샘플들이고 그 클리니컬 샘플들을 지노믹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스템셀과의 유사도 그리고 프로제니터 셀과의 유사도를 0에서 1점으로 모두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2차원의 우리가 플라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일단 이 스템셀 스코어가 높은 군을 우리가 이제 헤파틱 스템셀 서브타입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헤파틱 스템셀 이제 스코어가 낮은 캔 샘플들 중에서 이 프로제니터 관련된 스코어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이제 샘플들을 우리가 블라스트 그룹, 그 프로제니터 그룹으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스코어가 모두 낮은 이 이제 클리니컬 샘플들을 우리가 머추어한 헤파토사이트에 가까운 그룹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의 그룹이 실제 클리니컬 샘플에서 지노믹 프리딕션을 통해서 가능했고 이렇게 나온 3개의 그룹은 이 6개의 독립적인 클리니컬 샘플 코호트에서 각각 다 비슷한 그런 프로그노스틱 시그니피컨스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패턴이나 컴포지션 이런 것들도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보통 한 10에서 20% 이내의 샘플, 각각의 코호트에서 10에서 20% 이내의 샘플들이 굉장히 높은 스템셀 스코어를 보여주는 샘플들이었고 이러한 샘플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예후들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이제 이 클리니컬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프로그노스틱 시그니피컨스를 갖는 이 스템셀 시그니처를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임상병리 인자들의 우리 퍼포먼스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현재 이제 바이오마커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AFP라고 하는 튜머 마커 그리고 튜머의 사이즈 등과 같은 이제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이런 인자들과 이제 실제 환자의 예후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이제 6개월 이내에 재발, 특히 이제 수술, 이게 얼리 스테이지에서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하게 되는 얼리 캔서라 하더라도 이런 스템셀 스코어가 높으면 굉장히 높은 재발률을 보이게 되고 그 재발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우리가 이제 디스커버리 코호트에서 이제 뽑아낸 이런 스템셀 시그니처의 유사도가 상당히 유의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자들은 뭐 이제 예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병리 인자들과도 코릴레이션을 잘 했는데요. 특히
이 간암에서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이제 그 영상 팩터가 바로 이제 병리 팩터가 이제 포럴벤 인베이전입니다. 그 간 문맥으로 그 간암이 침범에 들어가고 있는 소변이 그 간암의 어그레시브니스와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있고 이 환자들이 실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데요. 이러한 환자 그룹에서 이 스템셀 스코어가 상당히 높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스템셀 스코어가 높은 그룹, 그리고 프로제니터 스코어가 높은 그룹, 그리고 이제 거의 노멀 헤파토사이트와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갖는 그런 HCC 그룹은 이러한 히스톨로직 그레이드나 그다음에 이제 인베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팩터들, 그리고 실제 리커런스 패턴이나 이 환자의 이제 임상적인 그 온콜로직 아웃컴하고도 굉장히 스테브와이즈하게 코릴레이션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클리니컬 렐러번스를 갖는 이런 몰레큘러 시그니처가 과연 어떤 언더라잉 바이올로지의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예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퀘스천이 남게 되는데요. 일단 바이올로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RNA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홀마크 패스웨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6개의 클리니컬 HCC 코호트에서 각각 아까 보여드린 스템셀 스코어 그리고 프로제니터 스코어들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스코어들이 높은 그룹들이 이런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몰레큘러 패스웨이들의 인리치먼트의 차이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스템셀 스코어가 높았던 그룹이 거의 하나로 묶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히 셀 사이클과 관련된 우리 이제 흔하게 우리 이제 캔서의 어그레시브니스가 높은 캔서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다양한 이 홀마크 패스웨이들이 이 HCC의 스템니스가 높은 그룹에서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재밌었던 건 이 프로제니터 스코어가 높았던, 스템셀 스코어는 낮지만 프로제니터 스코어가 높았던 그룹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우리가 흔히 이제 온코진으로 잘 알려진 믹이라고 하는 이 믹진과 관련된 다양한 다운스트림 패스웨이들의 인리치먼트와 그다음에 업 레귤레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는 기존에 알려진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서브타입, 어그레시브한 서브타입이 이 스템셀 서브타입과 이 프로제니터 서브타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뭉쳐져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데피니트하게 이 두 개의 서로 완전 디스팅트한 서브타입임을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세 개의 이제 서브타입은 각각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이제 패스웨이 인리치먼트와 그리고 메타볼릭 디펜던시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차이들을 보여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멀티오믹스 분석을 통해서 이 각각의 서브타입들이 DNA 레벨, 그 다음에 RNA 레벨, 에피지놈 레벨, 그리고 프로테인 레벨에서 상당히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몰레큘의 발현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뮤테이션 패턴에 있어서도 전체 뮤테이션의 이제 뮤테이션 버든의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이 휴머 서프레스 진으로 알려져 있는 TP53와 RB1 진이 스템셀 스코어가 높은 이런 샘플에서 굉장히 높은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카피넘바 알터레이션 이벤트도 이 스템셀 스코어가 높은 HCC에서 확연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TCGA 워킹 그룹에서 이제 발표한 서브타입들이 있는데요. 그 서브타입에서 이제 카피 넘버가 특별한 이제 임팩트가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분류한 기준에서는 이 카피 넘버 알터레이션 이벤트도 이 세 개 서브타입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환자들을 실제 우리가 치료함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의 드럭 센시티비티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퀘스천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HCC에서는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소라페닙과 렘바티닙을 보통 사용을 하고, 이 치료에 실패했을 때 세컨드 라인으로 카보잔티비닙, 그다음에 레고라페닙과 같은 약제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약제들의 드럭 센시티비티가 각각의 서브타입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템니스가 높은 환자 그룹들에 있어서는 비교적 조기에 발견되더라도 이제 수술을 하면 재발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기존의 치료들을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드럭 센시티비티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퀄리파이된 그런 굉장히 섬세한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서브타입, 특히 스템니스가 높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서브타입을 분류해내는 이런 선행 연구를 먼저 수행을 했고요. 이 연구에 이어서 오늘 이제 발표의 이제 주요한 연구 내용인 간암을 정밀하게 분자 I형을 분류하는 컨센서스 몰레큘러 서브타이핑을 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간암에 기반한 연구고요. 기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워킹 그룹들이 간암을 몰레큘러 서브타이핑을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는 있었지만 상당히 아쉬웠던 점들은 이제 클리니컬 렐러번스에 있어서 프로그노스틱 시그니피컨스가 별로 없는 서브타입들을 얻어낸 경우들이 많았고, 실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나 이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료의 어떤 드럭 센시티비티와 관련된 데이터 제시가 약간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보완하고자 이번 연구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우리 서브타입들, 특히 컨센서스 서브타입, 간암이 갖고 있는 분자적인 특징과 임상적인 피노타입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컨센서스 서브타입을 이제 찾아내고자 본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랜드마크 클러스터라고 알려져 있는 이 HCC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류 체계들이 기존에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프로리퍼레이션과 관련된 이러한 시그니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브타입으로 분류한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워킹 그룹들, 뭐 미국 그룹, 뭐 유러피안 그룹, 그다음에 TCGA 워킹 그룹,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자적인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서브타입들을 제시하는 여러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들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신뢰도가 있는 연구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된 연구에다가 아까 제가 선행 연구로 소개드린 이 피럴 헤파토사이트, 즉 스템니스를 굉장히 높게 보이는 이 서브타입을 찾아낸 이 연구까지 포함을 시켜서 총 15개의 지노믹 서브타입을 통합해서 클러스터를 나누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트레이닝 셋으로는 총 4개의 HCC 코호트를 사용을 했고요. 거의 이제 10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을 각각의 샘플별로 이 15개의 이제 지노믹 서브타입들의 정보들을 우리가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샘플별로 이 15개의 정보들이 서브타입이 2개가 있는 이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에서는 이제 우리가 바이너리로 이제 바로 우리가 컨버전 할 수 있지만 3개의 서브타입 혹은 4개의 서브타입을 갖는 이런 분류 시스템에서는 이제 이런 분류 시스템을 우리가 바이너리 컨버전이라고 해서 각각의 서브 클러스터들을 이제 바이너리로 바꾸는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너리 컨버전을 통해서 총 43개의 서브 클러스터들을 우리가 다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었고, 총 이 1000명의 환자들의 이 43개의 서브 클러스터들을 이제 모두 클러스터 오브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상위에 존재를 하는, 즉 바이올로지를 크게 공유하는 그러한 이제 로버스트한 컨센서스 서브타입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5개의 서브타입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구한 5개의 서브타입을 실제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코호트의 이제 프리딕션 모델을 통해서 이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 각각의 몰레큘러 서브타입을 이제 실제 이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언더라잉 바이올로지를 규명을 하고, 이것들의 그러니까 임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클리니컬한 액셔너블한 바이오마커와 그다음에 테라피틱 스트래티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에비던스를 찾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컬럼이 이제 환자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로우, 하나하나의 행이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한 15개의 지노믹 서브타입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의 하위에 있는 그런 이제 43개의 이제 서브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클러스터들을 우리가 이제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클러스터 오브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5개의
상이한 그룹으로 묶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5개의 서브타입으로 일단은 나눌 수 있었고요. 이렇게 나누어진 5개의 서브타입을 이제 실제 우리가 생존 정보를 통해서 클리니컬 렐러번스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A라고 우리가 정의 내렸던 A 클러스터에 포함된 샘플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B 클러스터가 굉장히 예후가 안 좋았고요. 상대적으로 D와 E, 지금 여기 이제 클러스터 힙맵에서 보이는 이 가운데에 있는 샘플들이 비교적 좋은 예후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인딩이 과연 이제 인시덴탈 파인딩은 아닌지, false positive 파인딩은 아닌지, 동일한 패턴이 인디펜던트 밸리데이션 코호트에서 이제 반복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TCGA를 이제 디스커버리 코호트를 해서 새로운 인디펜던트 밸리데이션 코호트 셋, 거의 한 700~800명 정도의 환자에 이제 우리가 찾아낸 5개의 서브타입의 RNA 발현 정보를 우리가 이제 유전자 100개를 기준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해서 각각의 서브타입들을 예측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밸리데이션 코호트에서 5개로 각각 묶이는 이 샘플들이 우리 트레이닝 셋, 우리 디스커버리 코호트에서 찾아낸 이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게 잘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후의 패턴도 아까 보여드렸던 디스커버리 코호트와 마찬가지로 A 클러스터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예후, 그리고 D와 E 클러스터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좋은 예후를 같은 패턴으로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커런스와 관련된 이 대부분의 TCGA 샘플들이나 이 대부분의 클리니컬 HCC 샘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수술을 통해 얻어낸 샘플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리섹션이 가능한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섹션 프리 서바이벌,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 RFS와 관련된 리스크 스코어링을 우리가 해봤을 때도 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찾아낸 5개의 콘센수스 서브타입이 여러 개의 임상 코호트에서 같은 패턴으로 재현성 있게 보여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찾아낸 5개의 서브타입이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이 15개의 지노믹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에 비해서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대표적인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에 비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예후 그룹들이 이 A 클러스터에 모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조금 약간 딤하게 약간 이제 그 인터밍글 되어 있던, 서로 섞여 있던 그런 분자의 특징을 갖는 그런 서브 그룹들이 이 저희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굉장히 이제 디스팅트한 그룹들이 이렇게 솔리드하게 묶이는 걸 우리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컨센수스 서브 타입들이 어떠한 바이올로지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분석 중에 하나는 우리 업스트림 레귤레이터들 중에 마스터 레귤레이터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 마스터 레귤레이터들을 찾아보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A부터 E까지 5개의 클러스터별로 우리가 인지니어드 패스웨이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업스트림 레귤레이터와 그리고 마스터 레귤레이터로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트랜스크립셔널 팩터들 혹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드라이버 몰레큘을 찾아보면 A 클러스터에서는 이 베지에프와 같은 이 혈관 생성 인자들, 그리고 포스준과 같은 셀 사이클과 관련된 이러한 드라이버 몰레큘들이 굉장히 중요한 마스터 레귤레이터로서 작용을 함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까 선행 연구로 보여드렸던 이 연구에서 이제 프로제니터 서브타입이었는데요. 이 서브타입과 상당히 유사도가 높았고, 이 서브타입의 경우에 이 믹진이 굉장히 높은 이제 마스터 레귤레이터로서 작용을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서브타입 같은 경우에 예후는 이제 중간 정도였지만 이 서브타입은 상당히 상이한,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이 면역계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패스웨이들의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D 서브타입과 E 서브타입은 특히 간암에서 이제 뭐 기존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베타카테닌 서브타입과 굉장히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었고요. E 서브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이 비교적 좋은 well differentiated HCC의 특징을 상당히 공유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5개 찾아낸 5개의 컨센서스 서브 타입이 각각의 몰레큘러 레이어별로 이 멀티오믹스 레이어별로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DNA 레벨에서 뮤테이션 랜드스케이프를 5개의 서브 타입별로 구분을 해보면 전반적인 토탈 뮤테이션 버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특히 이 튜머 서프레서 진과 관련된 애들의 이제 뮤테이션이 A 서브타입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B 서브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RD1A라고 하는 이 유전자의 이제 뮤테이션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D 서브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베라카테닌 관련된 이 윈트 베타카테닌과 관련된 이 패스웨이들의 이제 어소시에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뛰어나온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레벨 이외에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에피지노믹 레귤레이션이 실제 어떤 생명 현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롤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을 하는 이런 프로모터 메틸레이션과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마이크로 RNA 익스프레션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서브타입 스페시픽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찾아봤을 때 각각의 서브타입으로 이제 특징이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특히 서브타입 D, 이 윈트 베타 카테닌 서브타입의 경우에 굉장히 독특한 프로모터 메틸레이션 패턴과 마이크로 RNA 익스프레션 패턴을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추가적인 분석은 아마 이제 후향 이제 다음 이제 그 연구로서 또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가 여러 암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여러 암종들이 이제 면역 항암제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반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암은 비교적 반응이 좋지 않은 암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은 이 5개 서브타입 중에서 이 C 서브타입의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이제 이뮨 인바이러먼트를 갖는 걸 이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분석, 이제 인실리코 디컨볼루전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캔서 사이달 이펙트를 그나마 보존하고 있는 튜머 사이달한 이펙트를 갖는 이제 M1 마이크로페이지의 비율이 C1에서 꽤 높은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는 HCC에서 최근에 이제 아테졸리즈마 플러스 베바스주마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성공을 하면서 1차 치료로 이제 적용을 받게 되고 이 이뮨 테라피가 이제 드디어 HCC에서 표준 치료로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치료에 이제 인디케이션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러한 서브 타입이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캔서들별로 굉장히 다양한 메타볼릭 디펜던시를 갖는다라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찾아낸 5개의 서브 타입도 서브 타입별로 메타볼릭 디펜던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A 서브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아스파테이트와 관련된 다양한 메타볼릭 페이스웨이들이 업레귤레이션 되어 있어서 이 비교적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이 서브타입에 대한 추후에 이 메타볼릭 관련된 이 테라피틱 어프로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클루를 얻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정밀 종양학을 말씀드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3개의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컨센서스 서브타이핑과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마커를 찾는 이제 과정입니다. 이제 클리니컬 세팅에서 실제 액셔너블한 이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마커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행히 이제 그 TCGA 샘플들의 이제 씨름 바이오마커 데이터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고, 이제 그 데이터와의 이제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5개의 서브 타입별로 씨름 바이오마커로서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케미컬 마커들, 바이오 케미컬 마커들을 제시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5개의 서브 타입 중에서 이제 E 타입이나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퍼포먼스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A 타입과 B 타입의 경우에는 꽤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서브 타입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씨름 바이오마커를 이제 확인함으로써 이제 이런 바이오마커를 추후 이제 검증 연구들을 통해서 실제 임상 환자들의 이 서브 타입 분류에 있어서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각각의 5개의 서브 타입이 이제 어떠한 드럭 센시티비티의 차이를 보여주는지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제 주제가 될 텐데요. 이제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인 비트로 레벨에서 각각의 서브 타입으로 우리가 셀 라인들을 이제 어사인을 해볼 수 있었고 그 셀 라인들이 보여주는 굉장히 상이한
럭 센시티비티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고, 특히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그 소라페닙이 서브타입들 중에서 특히 특정 서브타입에서만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동물 실험 결과, PDX 모델 결과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이제 종합해서 저희는 이 5개의 이제 컨센서스 서브타입이 클리니컬리 렐러번트하고, 그리고 프로그노스틱 시그니피컨스를 보여주고 있고, 언더라잉 바이올로지가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을 실제 임상에서 서로 분류해서 나누어 치료를 해야 하고, 이러한 환자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저희가 찾아낸 여러 가지 언더라잉 바이올로지를 기준으로 추가 연구들을 통해 좀 더 프리시전 스트래터지를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본 연구의 연구 결과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